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오늘은요 W14강입니다. 저번 시간에 13강 블랭크 코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영상에 바로 다음 이어서 보실 영상인 것 같아요.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미디어 커머스의 선두주자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미디어 커머스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하는 내용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미디어 커머스를 얘기할 때요,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미디어 커머스, 여기 뒤에 커머스는요 상거래를 뜻하는 거잖아요. 전자상거래 다 들어보셨죠? 그걸 이커머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말고요, 이커머스, 다음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미디어 커머스 들으신 그대로 동영상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한다.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홈쇼핑이죠. 근데 그게 홈쇼핑이 녹화 방송이 진행될 때도 있고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고요, 그 중에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럴 때 라이브 커머스라는 말을 하죠. 자,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시장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홈쇼핑 회사들은 라이브로 또는 녹화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대신 쌍방향이라고 보기엔 힘들어요. 어떤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제품이 괜찮다라고 저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만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 윗부분에 요거 구멍 난 거 이거 뭐예요? 그런 걸 물을 수 있는 채널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고요, 이런 대형 홈쇼핑은 입점만 한다면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많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요, 그걸 한 번에 세 창고가 다 날아갈 정도로 한 번에 팔아버려요. 엄청난 양을 파는 거죠. 다들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시죠? 근데 비용이요, 그냥 속설로 홈쇼핑 한번 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속설로 말합니다. 한 번 하는데요. 방송 전에 여러 번 미팅을 거쳐야 돼요. 저희랑 방송사랑 미팅을 하다 지쳐요. 서류를 계속 넣거든요, 원하는 서류를. 그리고 뭐 가격을 계속 추라이를 하고요. 두 번째, PPL을 저희 돈으로 해야 해요. 홈쇼핑 방송을 할 시간 언저리에 있는 드라마, 광고, 이런 시간대에 저희 제품을 PPL을 해두고 저희 제품이 홈쇼핑을 할 겁니다 하는 걸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이에요. PPL 비싼 거 아시죠? PPL 한 번 하는데 몇 천씩 들어요. 그 다음에 충분한 재고 확보를 해야 돼요. 홈쇼핑을 합니다 했는데 제가 물건을 100개를 가지고 홈쇼핑을 할까요? 아니 1000개를 가지고 홈쇼핑을 할까요? 홈쇼핑에서 뭐 1000개, 100개 이렇게밖에 안 팔릴까요? 최소 이거라고 칠게요. 이게 1000개밖에 안 팔릴 것 같아요? 홈쇼핑 하면 10,000개, 100,000개 막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재고를 제가 1000개밖에 안 가지고 있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홈쇼핑이랑 일을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제 여력상요, 제가 재고 이거 50만 개 가져갈게요. 그 정도만 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데 홈쇼핑 관계자분께서 아니 이게 50만 개 팔릴지 100만 개 팔릴지 어떻게 알아요? 70만 개 보유하세요. 그러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방송사를 위해서 20만 개를 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개 팔릴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팔렸는데 미안합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만 개 또는 70만 개를 제가 원한 것보다 더 많은 재고를 안아야 한다는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또 소위 하는 말로 홈쇼핑을 진행하고 나면 한 3번 정도 했을 때 본전 정도를 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는 것 같아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홈쇼핑 수수료도 가히 대단합니다. 수수료가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수료를 많이 떼가거든요. 마지막으로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 회사에 하루에 택배가 100개 아닙니다, 1000개 나간다고 칠게요. 하루에 1000개 나가는 회사가 1000개가 나갈 수 있게 사람을 준비해 뒀을 거잖아요. 택배 싸는 사람, 송장 붙이는 사람. 근데 홈쇼핑을 했는데 갑자기 10배, 20배가 더 갑자기 팔려버렸어요. 그러면 긴급하게 알바를 쓰든 뭘 하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걸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방송 전에 모두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홈쇼핑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홈쇼핑 말고요, 두 번째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왕홍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미디어 커머스는 왕홍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중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께서 이 물건 괜찮아요 라고 방송 중에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몇 명? 5천만 명. 중국 인구 몇 명? 16억 명? 그죠? 그 방송을 보고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근데 이거 올해 초에 제가 했던 내용인데요,
유튜브에 구매하기 버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우리 상상 한번 해보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미디어 커머스의 일환인 거죠. 커머스는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점포에 다 있었잖아요. 이번에 뭐 생겼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모두가 온라인으로 가야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MD, AMD, 웹 디자이너 이런 분들 있죠. 몸값이 퍽퍽퍽 뛰었어요. 비대면 사업, 다른 말로 언택트 사업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커머스로 막 넘어오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 이커머스에 계셨던, 우리끼리 말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마켓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에겐 이게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으면서 요만한 시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신규 판매자들이 막 생겨나면 시장 캐파 자체를 키우니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못 모르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돈질을 막 하는 거죠. 모르니까 막 돈을 부어요. 그럼 적정한 광고비가 있고 적정한 노출 수준이 있는데, 그전에는 1,000원이면 노출되던 게 지금은 2,000원, 3,000원을 들여야 노출이 되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커머스에 계셨던 분들은 돈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고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걸 깨기 위해서 막 돈을 들고 들어오고요. 약간 똘똘한 분들은 어디로 가셨느냐? 이렇게 미디어 커머스로 많이들 넘어가시고 계세요. 오프라인 하시던 분이 미디어 커머스로 바로 가기는 힘든데요. 이커머스 하시던 분들은 넘어가기 쉬워요. 제품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볼게요. 미디어 커머스의 예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단연 티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아직 베타 버전 수준이라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그립과 TV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TV온은 2017년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어요. 거의 초창기 멤버인 거죠. 이거 말고도 라이브 커머스가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게 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이 중에 어떤 건 공짜고요. 어떤 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드는 것과 돈이 들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V온입니다. 티몬이라는 회사에 TV온 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티몬 본사인데요. 티몬 본사가 올해 초에 처음으로 반짝 흑자 전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흑자 전환이라고 하면 올해부터 계속 흑자다 이건 아니에요. 잠시 흑자를 낸 적이 있다. 그래도 좋은 신호잖아요. 이걸 회사 앞에 이렇게 크게 붙여놨거든요. 계속해서 잘 되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흑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 친구들이 뭔가 힘을 썼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TV온의 라이브 커머스가 화면이 저렇게 생겨 있고요. 어떤 호스트가 나와가지고요. 홈쇼핑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요. 그럼 홈쇼핑이랑 다를 게 뭐예요?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TV온에서 방송을 할 때요. 쇼 호스트가 있고요. PD가 있고요. 카메라맨이 있고요. 모든 스튜디오가 세팅이 싹 다 된 상태, 저 왼쪽을 뜻합니다. 근데 이 왼쪽, 판매자가 직접 홈쇼핑에 출연을 하여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집이 만약에 횟집을 한다고 칠게요. 제가 회를 정말 기차게 썰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이걸 스튜디오에 가서 보여줘도 괜찮겠죠. 만약에 횟집이 시장통 안에 있는 생생한 화로가 막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싱싱한 환경에서 제가 막 썰고 있는 게 보여드렸을 때 어떤 게 고객들 입장에서 더 신뢰감이 생길까요? 현장에서 바로 보여드리는 거 되게 좋겠죠. 그 두 가지 방식을 볼 수 있어요. 홈쇼핑과 가장 큰 차이, 아무나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보면요, 누가 봐도 이게 홈쇼핑 같아 보이나요? 그렇진 않아요. 대신 또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채팅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처럼 고객들은 궁금한 거나 어떤 것들을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요. 이걸 보고 바로바로 답변을 해줘요. 이렇게 판매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들까요? 볼게요. 스튜디오에서 쇼 호스트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방송을 한번 한다. 1시간짜리 방송이거든요. 자, 시간 잘 알아두세요. 아침 10시부터 점심 12시까지가 가장 최고의 피크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꼭 선정하셔야 돼요. 330만 원입니다. 괜찮은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까 전처럼 이거 저희가 직접 하고 싶다. 40만 원만 내면 돼요. 40만 원 입장료 내고 할만한데? 홈쇼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방송은 1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정도만큼은 그래도 티몬에서 전체 노출이 좀 됐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티몬 블랙딜이라는 걸 세트로 같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330만 원 방송권을 구매를 하시고요. 티몬 블랙딜이라고요. 이게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딜이 있는데 이게 110만 원이에요. 약 한 400만 원 돈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송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런 사은품이 나갑니다 하는 거 들은 적 있으시죠? 그 사은품은 누가 주느냐? 저희 같은 기업들이 줘야 되거든요. 뭐 그건 기업들 마음이지만 30만 원 미만 정도로 사은품을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TV온에서 방송을 한번 하시려면 요 정도 돈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복불복입니다. 요걸 들여서 한 개도 안 팔릴 때도 있어요. 물론 한 개도 안 팔리진 않겠죠. 거의 안 팔려서 이 본전도 못 뽑는 경우고
허다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준비를 잘 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대신 40만 원, 저희끼리 하는 방송은 40만 원만 쓰시면 되니까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거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쇼호스트를 한번 써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시고 현장에 오셔서 저희가 통닭집이다 막 닭 튀기는 걸 보여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유니폼집이니까 유니폼 만드는 과정을 막 보여드리고요. 좀 더 고객들이 신뢰하겠죠. 그러면 과연 TV원에서 방송을 한번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팔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쓰시고 방송이 한번 진행이 되잖아요. 좀 인기 있는 쇼호스트가 진행을 한번 하면 뭐 긴 말 안 할게요. 매출이 방송 1시간 동안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매출이요. 근데 이건 좀 센 편인 거고요. 평균적으로 좀 했다 하면 2, 3천 정도를 평균으로 잡는데요. 자, 좀 이건 유명했던 그 내용인데요. 1시간 동안 매출이 나면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못 사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방송이 끝나고 그날 하루만큼은 전면에 좀 노출시키고 싶거든요. 330만 원짜리 구간이고요. 요 윗구간은 상위에 노출을 시키기 위한 110만 원짜리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립을 말씀드릴게요. 그립은 공짜입니다. 그립 메인 화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금 얘기할 때도 주식 얘기할 때도 부동산 얘기할 때도 제가 해봐야 직성이 좀 풀리는 사람이잖아요. 했죠. 그립에서 한번 판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그립에 판매를 해봤습니다. 웃긴 건요, 저희도 그립을 처음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분도 그립에서 되게 오래 활동하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행히 너무 잘 만났어요. 이분도 엄청 정성스럽게 해주셨고 저희도 정성스럽게 지원을 했고요. 팀원에 비해 유입량은 되게 적었어요. 판매량도 팀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어요. 적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본전이라는 게 없어요. 팀원은 최소 40만 원, 500만 원을 쓰시고 수익을 내기를 위한 건데 그립 같은 경우는 돈 내는 게 없으니까 위험 부담이 없는 거죠. 방송 1시간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적어요. 대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중국에서 왜 막 되게 재밌는 물건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방송이 아니라 그냥 시장 안전에 전을 펴놓고요. 앉아 계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들어와서 그 선풍기 있잖아요. 그 선풍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선풍기요? 자, 이 선풍기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시원합니다. 그 난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 난로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립은 공짜가 맞긴 한데요. 아까 전에 방송하셨던 분을 그리퍼라 그러거든요. 그분한테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0에서 15% 정도를 가져갑니다. 총 판매 금액이에요. 1,000만 원 팔았으면 100만 원 가져가세요. 또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요거만 떼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떼요. 전자결제 수수료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사실 온라인 상에서 다 줘야죠. 그립에다가 3.5% 주고 그리퍼한테다가 10% 주고. 근데 그립은요, 그리퍼가 아니라 쇼호스트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면 방송 입장료 아까 전에 40만 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팔렸을 때 카드 수수료 쪽으로 나가는 3.5%가 답니다. 무료 어플이죠.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는 유료가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립에서는 지금 연예인, 개그맨쯤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나 매출을 좀 많이 내고 있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매출을 많이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한 20, 30% 정도만 매출을 내지 아직 70%는 거의 못 내요.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확실히 팔아야 되겠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럼 팀원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서 서서히 힘을 늘려보고 싶다 한다면 그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충분히 권하고 싶습니다. 자, 궁금증이 안 생기던가요? 매출의 10%에서 15%를 드려요. 1시간 반 방송하시는데 100만 원 팔았으면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가져가죠. 10만 원 팔았다고 칠게요.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쇼호스트가 말씀을 하셨는데 10%면 만 원을 가져가셔야 돼요.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하나도 안 났어요. 미안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좀 어이없죠? 그리퍼 입장에서는. 근데 그 그리퍼가 참 괜찮았고 마음에 든다면 따로 사례 정도를 조금 하고요. 우리 다음에도 합시다 하고 이렇게 서로 합을 맞춰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의 W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W는요, 여기 땡땡 커머스라고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요즘 그건 아시죠? 네이버는 사실 노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상품 사는 건 쿠팡으로 많이 넘어가서 쿠팡이 뜨거워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통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네이버를 고수하고 계셔야 될까요? 쿠팡으로 얼렁 넘어가셔야 될까요? 쿠팡이 뜨거우니까 지금 넘어가기 좀 늦었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뜨거운 곳에 계세요. 아까 전에 최초에 말씀드렸던 거, 일반 상점에서 요즘 다들 뜨겁게 이커머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커머스 어딘가에 계셔야 돼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일반적인 세상에 오겠죠. 먼저 들어가 계셔야죠. 지금의 전략은 이커머스에서 뜨거운 곳에서 계시고요, 미디어 커머스를
계속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땡땡 커머스라고 한 거는요, 미디어 커머스가 과연 커머스의 끝을 말하는 걸까요? 미디어 커머스 다음에 커머스는 없는 걸까요? 적어도 우리에게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라면 이커머스, 미디어 커머스 세상에는 발을 들이고 있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뜨거운 것에 계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